제가 잔고를 다 비워둔 이유가 40대 A씨는 최근 주거래은행에서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지급정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계좌이체가 잦은 A씨의 일상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돈을 빌렸어요. 지인한테 현금을. 딸이 고등학생인데 모의고사비가 계좌이체가 돼요. 스쿨뱅킹으로. 그것도 안 나가니까 애가 창피하잖아요. 이유를 확인했더니 더 황당했습니다. 약 4개월 전 스마트폰 기기 변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120만 원어치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걸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대리점 말을 따른 게 화근이었습니다. A씨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대리점이 일명 상품권 깡 업자에게 현금화를 부탁하며 모바일 상품권을 넘겼고 이 업자가 재차 상품권 매입업체에 팔고 받은 돈을 이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사용된 계좌들이 금융범죄 연루 가능성에 포함되며 순차적으로 지급정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와 거래한 최소 10명의 가족, 지인 계좌까지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선 별다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를 낸다고 설명드릴 수가 없는 상태라서 해당 통신사 역시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지급하지 않는다며 대리점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시스템이 아니고요. 제가 제공하는 상품권 외에 다른 거는 절대 일체되지 않는 걸로 교육도 할 거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인정보를 넘긴 A씨는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데다 범죄에 연루된 통장이 아님을 증명하는 뒷수습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당했을까요? 그거 아닌데 저는. 금융감독위에다가 뭐 민원 제기하라고 은행 풀어달라고 그 전에 제가 다 했죠. A씨는 추가 피해 걱정에 통신사 해지까지 결심했지만 통신사와 대리점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통장 묵기라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예, 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그냥 일방적으로 입금이 되고 네. 곧바로 영문도 모른 채 내 계좌가 동결되어 버리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뉴스헌터스로도 최근에 이런 피해 당한 분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분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가족들이랑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이 왔어요. 15만 원이 오고 한 2, 3분 뒤에 1원이라고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서 고객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입금자 분의 신고를 해서 제 통장이 지급이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처음이고 황당해서 지금 이걸로 해서 생활이 안 돼요 지금. 송 변호사님, 만약에 저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면 진짜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대체 무슨 일입니까? 황당한 일이죠. 네. 제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15만 원 입금을 받고 네. 그리고 직후에 바로 계좌 지급 정지가 된 겁니다. 계좌가 동결된 거죠. 그냥 이렇게 띡 들어온 거잖아요. 돈이. 네, 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제보자는 이게 뭐 잘못 입금돼서 뭐 오류가 있나 보다, 은행에 가서 돌려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음날 은행에 직접 가셨대요. 네.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걸 돌려주고 계좌 동결도 풀어달라라고 은행에 얘기를 했더니 은행이 이 입금자한테 직접 연락을 하셨답니다. 네. 근데 입금자는 처음엔 연락을 받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은행이 뭐 다 6번씩 전화를 하자 입금자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는데 네. 뭐 15만 원 돌려주겠다고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금자가 나는 15만 원 돌려받을 필요 없고 뭐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입금해 놓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제보자는 은행에 이거 그러면 풀어달라 실수인 걸 알지 않았느냐 했는데 은행에서는 이미 이제 지급 정지가 된 상황이어서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했고요. 네. 경찰에게 문의하니 은행에 이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지금 도돌이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 정말 곤란할 것 같은데 우선 15만 원을 잘못 보냈다는 사람은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왜 싫다고 하는 걸까요? 뭐 이제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통상 두 가지 유형으로 보거든요. 네. 계좌 거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좀 시쳇말로 좀
안 되게 영업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적인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요. 일부러 두 번째 같은 것이다. 경우에는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게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이거든요. 네. 이걸 역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건데 뭐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또 계좌를 가지고 탈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또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좌를 이용한 피해자가 당연히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인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관련한 이런 범죄가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기능으로 생긴 기능인데 네. 악용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이 통장 묶기 수법으로 협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뉴스 한번 보고 오시죠. 상황경에 이제 모르는 전화로 이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이제 저 돈을 안 주면은 뭐 계좌를 다 막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통의 전화에 당황할 틈도 없이 계좌가 정지됐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계좌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묶기. 신고자가 잘못 신고했다고 직접 밝혀 계좌를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히려 돈을 갈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A씨는 통장 묶기 사기를 당한 후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 50만 원을 입금받고부터 입금을 제외한 계좌의 모든 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의 협박 문자와 통장 거래 내역 등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소명 증거를 은행과 경찰,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지만 계좌는 수개월째 정지된 상태로 여전히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뉴스를 보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자, 다시 저희 제보자 얘기로 돌아가서 이분도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까? 이상하게도 이분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협박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 내규에 따르면 지금 구두로 입금자가 계좌 동결을 해달라고 신고를 한 상황이어서 네. 그로부터 한 3일 안쪽으로 서면으로 왜 이게 사기인지 이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걸 봐야 우리 제보자도 우리 이게 아니다라는 이의 신청을 하기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서면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보자가 40대 가장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나갈 돈이 많은데 지금 계좌가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근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네. 게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쨌든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리가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네. 왜 이러는 건가요? 사실 이제 통장 묶기라는 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법이 바로 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역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스피싱 당했다 전화 한 통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앵커분들 계좌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용됐다라는 가정에서 이 부정수급 계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기 이용 계좌, 피해자 이 그 사용 의심 계좌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거래하는 계좌를 모두 범죄 연루로 의심을 하고 다 묶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전기 이 통신 사기, 금융 사기 그 환급법에 관련해서 이제 1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내가 사실 오인해서 그 계좌로 보냈다. 범죄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보내는 경우는 수사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참. 네. 자, 그런데 이 통장 묶기 관련해 저희 뉴스헌터스로 들어온 또 다른 제보. 이건 더 황당합니다. 조금 유형이 다른 건데요.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의 계좌가 이렇게 묶여버린다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네, 이번에는 대구의 한 금은방 사장님의 계좌가 돌연 정지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들어보시죠. 좀 젊은 사람이 와서 남편분 거 사간다고 해갖고 저희는 송금 확인을 하고 현금 영수증 해드리고 그래갖고 이거 정지 당했을 때도 어이가 없는 거죠. 눈앞에서 계좌 이체를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금목걸이를 판매하고 그 값을 받은 거로 보이는데 지금 갑자기 사장님 계좌가 막혔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11월 17일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 보는 손님이 오셔서 네. 순금 목걸이를 사가셨대요. 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목걸이였는데 뭐 제가 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뭐 상금 영수증 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계좌이체를 사장님 눈앞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영수증까지 끊어줬는데 다음 날 갑자기 뭐 제3자 사기에 연루된 걸로 의심돼서 이 금융거래가 전체에 동결이 됐다. 이 경우는 이 사업자 돈을 받은 계좌뿐만 아니라 네. 이 사장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더 동결이 되셨대요. 아, 그래요? 하나만 동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기 거래 의심 계좌로 다 지금 지정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넣고 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 금은방 운영도 지금 잠시 일정 중단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백 원장님,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이분의 계좌만 동결된 게 아니라 마치 그 바이러스 옮듯이 이분하고 거래를 했던 분들 계좌도 다 동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한급법에 보면 네. 우선 2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범죄 이용 계좌로 의심이 되면 송금, 출금, 지연, 정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성으로 전부 연결돼서 그 관련 계좌를 다 지급정지할 수가 있어요.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4조에 보면 지급정지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고했을 때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모두 지급정지를 해버리는 거야. 사용정지를. 이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한급법에 대한 개정이 빨리 돼야 돼요. 네, 어떤 네. 제안을 드리냐면 신고가 됐는데 경찰 초동 수사 때 이게 범죄에 연루된 계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빨리 확인서 떼가지고 하면 바로 해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걸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악용이 되고 있으니 그럴 필요가 있어 네. 보이네요. 자, 이 비슷한 시기에 말씀드렸듯이 제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 금을 파는 분들까지도 똑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백 원장님 얘기했듯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답답할지 그 심정 한번 들어보시죠. 마켓에 그 금목걸이 5돈을 판다고 해놨더만 그걸 사러 온 거예요. 돈이 입금됐는 거 확인됐잖아요. 이제 물건을 가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 한 통화로 우리 계좌를 다 막았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벌벌 떨려가지고 은행 다 쫓아다니도 방법 없다 하고 경찰에 가도 방법 없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요? 아니, 뭐 중고거래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더 심각한데요. 비일비재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자영업자들은 정말 당장 생계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 사실 우리 법은 이렇게 의심만 있다고 재산권 침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나 피싱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네. 예외적으로 의심만 있어도 계좌를 묶는 이 법이 새로 생긴 겁니다. 아,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의 신청을 하면 계좌를 풀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금융기관이 이 이의 신청을 좀 잘못 받아보고 보이스피싱 계좌인데 이걸 풀어줬다 아니면 좀 늦게 지급 정지를 했다라고 하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돼 우리 법상.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묶는 건 적극적으로 하고 푸는 건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책임지게 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법에 좀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